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부지에 보강토 옹벽을 쌓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가지고 부지 경계 복원 측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계 복원 측량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당초 제가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북쪽 끝단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금 경계 복원 측량을 한 결과 저희 모서리 일부가 도로 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가 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소나무가 서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땅을 구매를 할 때 이 부분을 이 경계였다. 경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무슨 땅이냐? 다른 사람의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그 지목으로는 임야였습니다. 근데 임야 지목이 자체가 임야다 보니까 뽕나무부터 해가지고 복숭아나무 해가지고 두릅나무 이런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경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택 건축 신축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일단 우리 충량사무소에서는 그냥 여기까지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혹시 모르는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토지 경계에 따르는 또 분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가지고 부지에 대한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소나무 부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뒤로 이 소나무 쪽에서 바깥으로 한 2m, 1.5에서 2m 정도로 더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지금 여기 콘크리트 포장 있는 쪽으로 2m 정도가 더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떻죠? 약간 경사면이죠? 이 소나무 있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 콘크리트 포장부터 저희는 부지까지 높이차는 약 1에서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수직으로 깎게 되면 어떻죠? 당장에는 자립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목 쪽의 용어로서는 자립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서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겨울 지나고 하게 되면 서서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그 수직면을, 절도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강토 옹벽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강토 공사 이제 시작을 했죠. 보강토 블록 자재는 5월 초에 반입을 했고요. 그 실제 시작은 6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강토 블록 해가지고 5톤 트럭이었나요? 해서 5톤 트럭으로 하고, 보강토 블록 그 상단 뚜껑이라고 합니다. 뚜껑까지 해서 이러한 형태 자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무 있죠? 이게 소나무, 그게 부지 경계에 있던 소나무인데, 이것을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버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나무 그 부지에 한쪽에다 심어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해서 이식도 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제 콘크리트 기초 타설을 하고 나서 보강토 옹벽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네, 포크레인 백호 들어와가지고 지금 파고, 그리고 나서 남쪽 끝단에다가, 저희 부지 남쪽 끝단에다가 소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인데요. 결론만 말하면 애석하게도 이게 사전에 봉분을 뜨고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무 뿌리가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는 이 나무를 다시 제거를 하는 작업을 또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공사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2m 정도가 땅 자체가 더
넓어지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좋은 현상이었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절토면을 수직으로 항상 안정성 있게 안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네, 보강토 블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 잡석도 마찬가지 깔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잡석도 트럭으로 덤프로 해서 들어오게 되고 네, 백호 포크레인도 장비 들어오고 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네, 보강토 옹벽 설치하는 네, 기술자분들도 투입이 됩니다. 네, 덤프로 해서 잡석, 기초 잡석들 네,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네, 보강토 블럭들이 무게 자체가 한 25kg, 3kg 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강토 블럭 네, 설치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네, 지금 1단, 2단, 3단, 4단, 지금 5단 정도 해서 보강토 블럭 설치를 했고, 네, 주차장 공간 자체는 약 3.5m, 3.8m 정도, 3.5m 전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폭은, 그래서 우리 뭐 승용차들 그 차량 나오는 거 폭은 기본 2m잖아요. 2m이니까 뭐 주차하는 데 있어서도 뭐 여유 있게 현재는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차량 뭐 3대를 충분히 주차를 하고도 남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사진은 안 나오는데, 네, 이 사진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예, 이건 지금 이제 나중에 여기 어디 차도 블럭까지 이제 한 상태죠.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 부지 쪽으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유입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처음에 부지를 보니까 이렇게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이렇게 물길이 형성되는 게 보여가지고, 그럼 차라리 이 부분을 측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이 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차단을 시켜야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측구를 설치를 하죠. 측구 설치하고 나서 했는데, 문제는 요런 위에 볼까요? 땅을 파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측구를 묻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땅 자체가 다짐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짐도가 좀 불량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비가 이제 6월달, 7월달에 해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제가 이쪽으로 좀 물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로 인한 토사들이 일부 유출이 돼서 치마가 드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임시로 여기 주변 좀 일부 토사 유실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을 다 빼내고 레미탈로 해서 직접 수작업으로 해서 저하고 제 선배가 같이 여기를 측구 주변을 공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자그마한 공사지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져진 땅을 파가지고 다시 흙을 쌓고 하게 되면은 항상 다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비로 인해서 그 토사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로 인해서 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항상 염두를 둬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이었고, 나머지 마당이라든지 또 저희 부지에서도 약간 그 경사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잔디를 신속하게 이제 깔아가지고 그 비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네, 레미탈로 해서 한 5포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추후 뭐 울타리라든지 지금 데크 설치하는 이런 공정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